여러분 교과서를 딱 이제 넘겨서 52쪽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전 처음에 보고 이거 풀이고 이게 무슨 나무인가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 뭐냐면 흙 속에 묻혀 있는 비닐봉지. 그래서 엄마 저 풀 이름은 뭐예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이거 종이컵이 계속 진짜 종이컵 사용 많이 하는데 종이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광고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광고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런 비닐봉지 쓰고 그리고 종이컵 쓰고 즉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데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런 포스터라고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이런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관련해서 할 것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환경 문제의 유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가지 유형 플러스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 그래서 정부적 차원의 대책, 기업적 차원의 대책,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대책, 그리고 개인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국제적인 협력관계 속에서의 대책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결 방법 이렇게 해서 2가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딱 띄워보면 이렇게 돼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 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환경 문제의 유형으로서 여기 학습 요소에 나온 것이 지구온난화, 그리고 사막화, 열대림 파괴,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저 한때 어렸을 때는 어떡하지? 진짜 오존층 온난화돼서 나중에 지구가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전 진짜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참 순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사막화 된다는데 다 사막되면 진짜로 이런 거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 이렇게 해서 크게 2가지 주제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환경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는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해야 될 이제 학습 내용입니다. 일단 환경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면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나온 거 보면 심각한 환경 문제를 보기 어렵죠. 왜 이렇게 환경 문제 지금은 진짜 심각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산업화, 공업화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 많은 인구가 정말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살펴보자면 그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뭐였어요? 자연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해도 된다라고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아주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었죠. 산업화와 함께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원 소비가 많아진 측면, 또 하나는 이런 가치관, 자연을 도구로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이 환경 문제의 유형들 먼저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3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뭐죠?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좀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왜 점차 올라가게 되냐면 한 번만 들어두세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럴 때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지구 표면이고 저 멀리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요. 태양이
태양빛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이렇게 다시 방출되지 않는다면 지구는 불덩이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만큼 이렇게 방출되어서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적정 수준의 온도로서 유지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더 많은 논리가 있겠으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온실가스가 생겼어요. 온실가스. 온실가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6대 온실가스를 다 외우지 못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무엇이냐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높아지면서 마치 이 햇빛이 이렇게 해서 방출돼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온실처럼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대기 중에 못 나가는 거죠. 방출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가 지구 주변이 따뜻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왜 늘어났을까요? 이것도 진짜 많이 들어본 건데. 왜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지면서 산업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러분, 화석연료가 뭡니까? 화석연료가 석탄이요. 네, 맞아요. 석탄. 그다음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다 화석연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러한 석탄, 석유, 지금도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열대림 파괴도 들 수 있습니다. 열대림, 진짜 울창한 숲. 여러분, 숲에서 나무가 이 광합성 작용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뿜어 주거든요. 이 열대림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뿜어 줘요. 그런데 열대림이 파괴되니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줄 이런 개체들, 식물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은 개념을 이거 지구온난화 자체로서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거니까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영향. 지금 이 북극 곰이 있는데 곰이 이제 얼음 위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빙하가 어떻게 됐습니까? 녹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도 있었는데, 이게 여기 살아갈 서식지가 지금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 적어보자면, 빙하 면적이 일단 축소된다는 거. 축소되는 거죠. 이 북극곰이 살아갈 지역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즉, 두 번째는 동식물의 서식지, 살아갈 공간, 이런 장소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듯이 이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경기도 인근에 내렸던 어마어마한 우박, 이런 것도 이상기후의 징조일까요? 지리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너무 재밌으면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진짜 많이 더워졌어요. 여름에 마치 열대처럼 갑자기 확 소나기가 퍼붓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겨울에는 진짜 말할 수 없이 또 춥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있어요, 여기.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투발루, 키리바시 등은 국토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빙하가 녹고 이렇게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사라질 섬들도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이상기후, 그 다음에 빙하의 면적이 축소하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사라질 섬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 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 건데요. 여기가 바로 그 자료를 보다시피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빙하 지역, 극지방들의 이렇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 지역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 지역의 위험 이런 것들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을 딱 보면 이 빙하 지역이 축소되는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 지역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구 온난화구나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막화예요. 사막화가 왜 이루어질까요? 비가 잘 안 오니까. 가장 이제 바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막화의 원인 가뭄이겠죠. 가뭄. 여러분 그 사막이 있고요. 사막 주변에 이렇게 낮은 풀들이 있는 작은 풀들이 있는 짧은 풀들이 있는 스텝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했었죠? 건조기후 지역에서 거기서 유목했죠. 유목. 예.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이제 동물들을 많이 풀어놓고 가축들을 많이 풀어놓고 계속 방목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풀이 사라지고 사막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방목 또는 농경지로 개간하고 막 이런 측면들 그런 것들이 사막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료에 이렇게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헬지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 이 남쪽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반건조 지역이었는데 점차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비가 진짜 안 오는 거 가뭄, 인위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앞서서 봤던 과도한 방목이라든가 가축을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거죠. 그러든가 그래서 사막 주변 지역이 같이 사막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막화가 진행되면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여기가 사막화가 되면 여기서는 어떤 농작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 방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잖아요. 식량 부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식량 부족.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추론해 보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기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모래 지역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람에 날려서 대기 중으로 모래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은 황사죠. 그렇죠? 그래서 황사가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려고 가져왔는데 이 지도들은 맨 끝에 이 지도들을 활용해서 다 문제를 풀 거거든요. 평가 문제집에 있는 미리 말씀드릴까요? 평가 문제집 40페이지에 1, 2, 3, 4번 지도 차근차근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다시피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지역 보시면 돼요.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고요. 사하라 사막 양쪽 이렇게 토대로 해서 특히 남쪽 지역을 통해서 여기 사헬지대예요. 그래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여기 원래 사막이 있던 곳 주변 지역이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막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산성비입니다. 산성비도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뉴스에 나오곤 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산성비는 쏙 들어갔잖아요. 네, 한때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체에 해로운, 왜냐하면 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오염물질이 이제 그 빗물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산성비는 그래서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그런 곳에서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어디냐면 산업화가 시작됐던 유럽 지역을 표시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내린 산성비 때문에 산림이 파괴되고요. 그렇죠. 산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이 부식되기도 하고요. 토양과 호수가 산성화되는 그러면
뭐 농사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지구온난화, 그리고 사막화, 그리고 산성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산성비 문제는 여기 지도에서 확인하실 때는 어디 위주로 보시면 되냐면 유럽입니다. 유럽. 네. 산업화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유럽, 그 다음에 또 어디 보면 되냐면 여기 미국 동부 지역. 예. 이를 중심으로 미국 동부 지역에 바로 공업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게 산성비의 피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거 무엇이냐면 열대림 파괴죠. 저 이것도 걱정했었습니다. 다 아마존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열대림이 아마존이죠. 아마존. 이 아마존 지역은, 이 아마존 열대밀림은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생물종 중에 4분의 1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지구의 허파. 즉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열대림의 이 나무들이 광합선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산소를 이렇게 내뿜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산소의 4분의 1을 여기서 생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파괴되는 모습들이 이제 막 적나라하게 보이지는, 예, 그렇게 보이나요? 예. 빼곡히 들어서 열대 밀림을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농장으로 이용하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7만 헥타르? 어느 정도 면적인지 저는 뭐 상상도 안 됩니다. 아무튼 그 7만 헥타르 정도의 농장이면 사실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래요. 어떤 신문기사에 보니까. 근데 7만 헥타르의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만들어서 2억 마리의 소를 키운대요. 소를 여기서 다. 그러면 다 뜯어먹고 황폐화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로 이제 고기를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파괴되는 것. 네, 그러면서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 나무들은 굉장히 뭐 가구의 재료라든가 이 목재들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벌목하는 거죠. 실제로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함부로 벌목해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인원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막 벌목하는 거예요. 예, 벌금은 작으니까 몰래 벌목하고, 그러면서 열대림이 파괴되어가는. 그래서 뭐 거의 한 20% 이상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산소를 그렇게 생산해내는 곳이니까 이 아마존 열대밀림이 파괴되면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네, 이렇게 파괴되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던 생물종들이 살아갈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얘가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산소를 내뿜었는데, 산소를 내줬는데 여기 없어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4가지 환경 문제 봤습니다. 지구온난화, 산성비, 그 다음에 열대림 파괴, 사막화, 이렇게 4개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는.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여러분 말해보세요. 예, 열대림 파괴 뭐 이런 건 아니죠. 예, 뭐 산성비 문제도 심각했었지만, 아이고, 또 지도를 놓쳤네. 보다시피 이거 열대림 파괴는 여기 생각하면 되죠. 예, 열대우림, 대표적으로 아마존, 열대 밀림 지역,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는 이렇게 근거가 되는 지역들이, 딱 힌트가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5번째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해양 오염이나 뭐 하천 오염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니 아무튼 가장 심각한 것은 그렇죠, 이거죠. 예, 대기 오염의 문제입니다.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이렇게 막 떠다녀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푸연 거, 예, 스모그 현상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진짜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세먼지잖아요. 예, 이거 왜 미세먼지라고 하냐면 진짜 작은 입자래요. 머리카락, 진짜 얇죠. 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말할 수 없이 이제 작은 거잖아요. 이게 뭐 석탄, 석유 태울 때 나오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장, 자동차의 그런 매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중국 측에도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도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진짜 심각한 문제죠. 이 뭐 호흡기 질환 이런 거 말할 수 없고 저도 이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봄철 이럴 때 병원 거의 가지 않았는데 감기 달고 지내다가 이비인후과 엄청 자주 갔거든요. 이비인후과에 동네 이비인후과에 막 대기 인원이 막 20명 막 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세계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냐면 52쪽 하단에 있거든요. 딱 이 전체 세계 지도를 딱 보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환경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역이에요. 여기 어디에요?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환경 문제는 뭡니까? 오염물질이 비와 섞여서 나타나는 산업화 지역에서, 그래서 산성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사막 있는 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막화의 문제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항상 이거 말하잖아요. 중국을 좀 원망하는 뭐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황사 또는 뭐 미세먼지, 대기 오염의 문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있어요. 갑자기 여기 호주 있고 남태평양 한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럼 뭘까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남태평양의 섬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침수돼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지구온난화라고 해야 되겠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그런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니까 극지방이 표시됐어요.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축소되는 것. 이거 표시할 수 있으니까 같이 지구온난화로 할 수 있겠죠. 여기는 해수면 상승, 여기는 빙하 면적이 축소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아마존. 여기 뭐죠? 열대림이 파괴되는 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정리 딱 한 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외울 건 아니죠? 네, 외울 건 아닙니다. 다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 또는 열대림이 파괴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래서 온실가스 형성에서 온난화의 문제. 온난화로 인한 피해 봐두시면 좋겠어요. 이상기후현상이라든가 빙하가 축소되거나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식생, 동물의 서식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거 썼습니다. 두 번째, 장기간의 가뭄, 과도한 방목, 개간, 산림 벌채, 이거 뭐죠? 사막화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막화의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뒤에 가보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기근이 발생하는 거, 황사, 모래바람, 모래먼지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것,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나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이 빗물과 결합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산성비입니다. 산성비예요. 산림 파괴되겠고, 토양 호수의 산성화, 건물이 부식되고, 여기 특징 보면 국경을 넘어서 넓은 지역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분별한 벌목, 농경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장을 넓히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열대림 파괴였죠.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여기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종 다양성이 감소되고 이 열대림 파괴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기도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는 대표적으로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의 유형, 그에 따른 피해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